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들으시면 당장 냉장고 확인하러 가실 거예요. 제가 아는 72세 박철수 할아버지 계세요. 가명이고요.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먹던 채소 때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채소가 몸에 안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정 채소가요. 병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채소 드시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드셔서 이렇게 되신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 듣고 기가 막히셨대요. 건강해지려고 매일 먹었는데 그게 독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 채소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도 있을 거예요. 특히 건강 챙기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드시는 채소거든요. 저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말이 돼? 싶었는데요. 실제로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경고하는 채소였어요. 특히 어르신들한테는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어떤 채소가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혈압약, 혈액순환제,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박철수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정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요. 아침 운동 30분 하시고요.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하셨어요. TV에서 몸에 좋다는 음식 나오면 바로 메모하시고요.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 찾아보시는 것도 취미셨대요. 그렇게 찾아보시다가 어느 날 기사 하나를 보셨어요. 혈액순환에 좋은 채소 BEST 5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거기에 케일, 시금치, 근대, 청경채 이런 짙은 녹색 채소들이 소개됐대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혈액 건강에 좋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할아버지는 그 기사 보시고 아 이거다 하시면서요. 다음날 바로 마트 가셔서 케일이랑 시금치를 한 알음 사오셨어요. 할머니가 이거 다 언제 먹어?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매일 먹을 거야 하셨대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케일 주스를 만들어 드셨어요. 케일 한 줌, 사과 반 개, 바나나 반 개, 물 조금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요. 점심엔 시금치 무침을 드시고 저녁엔 근대 된장국을 드시고요. 이렇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져서 뇌졸중 안 온다며? 하시면서 열심히 드셨대요. 할머니가 그래도 한 가지만 먹지 말고 여러 가지 먹어 하셨는데요. 할아버지가 이게 제일 좋다잖아. 많이 먹을수록 좋지 하시더래요. 그렇게 3개월을 매일같이 드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요. 할아버지는 정말 건강해지는 것 같으셨대요. 기분도 좋으시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이것 봐, 내가 말했지? 이거 먹으니까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 하시면서 할머니한테 자랑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한 가지를 간과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고혈압 때문에요. 그리고 2년 전에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진단을 받으셔서 항응고제도 드시고 계셨어요. 항응고제는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을 드실 때는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비타민 K는 피를 굳게 만드는 성분이거든요. 항응고제랑 정반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약 처방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대요. 짙은 녹색 채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케일, 시금치 이런 거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걸 까맣게 잊으신 거예요. 아니, 그때는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신 거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몸이 좀 이상하시더래요. 오늘 좀 어지럽네 하시면서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평소처럼 케일 주스 만들어 드시고 산책 나가셨어요.
그런데 산책하시다가 자꾸 비틀거리시는 거예요. 평소엔 안 그러셨는데요. 동네 친구분이 철수야, 너 오늘 얼굴이 안 좋은데? 하시더래요. 할아버지가 그래? 나는 괜찮은데 하시면서 그냥 넘기셨어요. 집에 돌아오셔서 혈압을 재보셨어요. 평소엔 130에 80 정도 나오시는데요. 그날은 160에 95가 나오더래요. 좀 높긴 했지만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시고 넘어가셨어요. 점심때 시금치 무침 드시고 낮잠 주무셨어요. 일어나셨는데 두통이 있으시더래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거예요. 할머니가 병원 가볼까? 했는데 할아버지가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셨대요. 저녁 되니까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도 평소처럼 하셨고요. 근데 된장국에 밥 한 공기 드셨어요. 그리고 TV 보시다가 9시쯤 주무시러 가셨어요. 그런데 밤 11시쯤이었대요.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신음하시는 소리였어요. 깜짝 놀라서 전등 켜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고 계시더래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할머니가 물으셨는데요. 할아버지가 가슴이 너무 아파 하시면서 가슴을 움켜쥐시더래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여보, 정신 차려 하시면서 할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셨는데요. 할아버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더래요. 할머니는 그 순간 이거 큰일 났다 싶으셨대요. 급하게 119에 전화하셨어요. 여보세요. 우리 남편이 가슴 아프다고 쓰러졌어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119 상담원이 물었어요. 할머니가 주소 말씀드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 신음하고 계셨어요. 숨이 안 쉬어져. 할아버지가 간신히 말씀하시더래요. 119 상담원이 혹시 의식은 있으세요? 물었어요. 네, 의식은 있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할머니가 울면서 대답하셨어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환자분을 눕히시고 옷을 헐렁하게 풀어드리세요. 할머니는 전화 끊고 할아버지 옷을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괜찮을 거야, 곧 구급차 와 하시면서요. 5분이 지났을까요?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들어오셨어요. 환자분 의식 있으세요? 네, 가슴이 너무 아파요. 구급대원이 바로 심전도 찍고 산소 마스크 씌우고 혈압 재고요. 혈압이 180에 100이네요. 혈당은 정상이고요. 심전도에 이상이 보입니다. 구급대원이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평소에 무슨 약 드세요? 혈압약이랑 항응고제요. 심방세동 있어서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들것에 할아버지 옮겨놓고 계단으로 내려가셨어요. 할머니도 급하게 옷 챙겨 입고 지갑 들고 따라 나가셨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계속 할아버지 상태 체크하시고요. 혈압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190에 105예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르르 나오셔서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기셨어요. 할머니는 밖에서 기다리셔야 했어요. 의식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간호사가 위로해줬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내예요. 환자분이 뇌졸중이 왔습니다. 지금 뇌에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고 있어요. 할머니는 그 말 듣고 눈앞이 캄캄하셨대요. 뇌졸중이요? 그게 어떻게? CT 찍어보니까 혈전이 꽤 큽니다. 지금 혈전 용해제 투여하고 있는데요. 골든타임이 중요해서 지금부터 3시간 안에 혈전을 녹여야 합니다. 만약 안 녹으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반신마비가 올 수 있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실 뻔했대요. 간호사가 부축해줬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남편 건강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인데.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환자분이 항응고제 드신다고 했죠? 와파린이요? 네, 그거 5년째 드세요. 혹시 평소에 짙은 녹색 채소 많이 드세요?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거요? 할머니가 그 순간 화들짝 놀라셨대요. 네. 3개월 전부터 매일 케일 주스 만들어 먹고 시금치도 매일 먹고 근대도 먹고.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더래요. 아, 그게 문제였네요. 제가 와파린 처방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와파린은 비타민 K와 정반대로 작용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케일, 시금치, 근대 이런 채소들은 비타민 K 함량이 엄청 높거든요. 환자분이 매일 그걸 드시니까 약 효과가 완전히 상쇄된 거예요. 그래서 피가 다시 굳기 시작한 거고 그게 혈전이 된 거예요. 할머니는 그 말 듣고 머리를 쥐어뜯으셨대요. 아니, 건강해지라고 먹인 건데 그게 독이 됐다고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와파린 드시는 분들한테는 독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어요. 24시간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밤을 새우셨어요. 새벽 5시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일단 혈전 용해제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그 안에 뇌출혈이 생기거나 혈전이 다시 생기면 위험해요. 할머니는 그 말 듣고 하염없이 우셨대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몰라서 건강해지라고 먹인 건데. 간호사가 위로해줬어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몰랐던 거잖아요. 하루가 지났어요. 할아버지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대요. 의식도 돌아오시고 말씀도 하실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으신 거예요. 왼팔이 안 움직여져. 할아버지가 좌절하신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뇌의 오른쪽 부분이 손상돼서 그렇습니다. 왼쪽 몸을 조종하는 부분이거든요. 재활 치료 열심히 하시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시기는 힘들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 듣고 천장만 쳐다보셨대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래요. 내가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할머니도 같이 우셨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할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재활 치료가 시작됐어요. 매일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오셔서 팔다리 운동을 시키셨어요. 처음엔 왼팔을 전혀 못 움직이셨어요. 치료사 선생님이 억지로 올려주셔야 했어요. 할아버지 힘내세요.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 표정은 어두우셨어요. 의욕이 없으셨던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끝났어.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할머니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열심히 재활하면 나아질 거야 하셨지만요. 할아버지는 고개도 안 돌리시더래요. 2주가 지났어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왼손 손가락을 조금 움직이실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걷기는 여전히 힘드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겨우 몇 걸음 가실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허락하셨어요. 집에서 계속 재활 치료 받으시면서 생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 드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음식은 다 피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한테 주의해야 할 음식 목록을 주셨어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채소. 케일, 시금치. 근데
청경채, 콜라드, 브로콜리, 파슬리, 쑥갓, 깻잎, 냉이. 할아버지는 그 목록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셨어요. 이거 다 건강에 좋다는 것들인데 다 못 먹는구나. 집에 돌아오셨어요. 2층 집인데 계단 올라가시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할머니가 부축해드려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는데 10분이 걸렸어요. 방에 들어오셔서 침대에 누우시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러셨대요. 여보, 내가 바보였어. 의사 선생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건강해지겠다고 그렇게 먹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할머니가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 조심하면 돼 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너무 무거우셨대요.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드셨대요. 할아버지는 예전에 혼자 다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세수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요. 그런데 이제는 다 할머니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화장실 가시는데 할머니가 부축해드려야 하고요. 세수도 할머니가 수건으로 닦아드려야 하고요. 밥 먹을 때도 왼손을 못 쓰시니까 오른손으로만 먹으셔야 하는데 자꾸 흘리시고요.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자존심이 상하셨대요. 나는 이제 짐덩어리가 됐어. 당신만 고생시키네. 할머니가 무슨 소리야. 우리 평생 같이 살았는데 이 정도도 못해? 하셨지만요. 할아버지 마음은 편치 않으셨어요. 재활치료는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셔서 물리치료 받으시고요. 3개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왼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됐고 지팡이 없이도 천천히 걸으실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시지는 못했어요. 왼손 힘이 여전히 약하셔서 무거운 걸 못 드시고요. 오래 걸으시면 다리가 저리고 아프셨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식단이었어요. 평생 먹던 음식들을 이제 못 먹게 되신 거예요.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시면 할아버지가 물으시는 거예요. 이 나물에 시금치 안 들어갔지? 된장찌개에 근데 안 넣었지? 이 쌈 채소에 케일 없지? 매 끼니마다 확인하셔야 했어요. 혹시나 비타민 K가 많은 게 들어갔을까 봐요. 동네 친구분들이 등산 가자고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못 가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친구분들이 야 그래도 가벼운 산이라도 가자 하셨는데요. 할아버지가 나는 됐어. 너희들끼리 가 하시더래요. 점점 사람들을 안 만나시게 됐어요. 창피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나가면 다들 불쌍하게 볼 텐데. 할머니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가. 집에만 있으면 더 안 좋아하셨지만요. 할아버지는 점점 집에만 계셨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혼자 케일 주스 만들던 믹서기를 꺼내셨어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쓰레기통에 버리셨대요. 이제 이거 필요 없어. 다시는 안 만들 거야. 할머니가 그 모습 보시고 가슴이 아프셨대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던 분이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러셨어요. 여보, 내가 너무 무식했어. 인터넷 기사만 보고 믿었지 의사 선생님 말씀은 안 들었어. 건강 정보라는 게 다 맞는 줄 알았지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 이제 알았어. 약 먹는 사람은 함부로 건강식품 먹으면 안 된다는 거. 할머니가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조심하자 하셨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원에 정기 검진 가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이고 혈전 위험도 많이 줄었어요. 약도 잘 드시고 금지 음식도 잘 피하신 것 같네요. 할아버지가 선생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나요? 건강 정보 잘못 알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더래요.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요. TV나 인터넷에서 이거 먹으면 좋다는 정보만 보고 본인 상황은 안 따져보시거든요. 약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할아버지처럼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이 녹색 채소 많이 드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그리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자몽 주스 드시다가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응급실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혈당에 좋다는 건강식품 드시다가 저혈당 쇼크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할아버지가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건강 음식도 못 먹으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건강 음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나한테 맞는 건강 음식을 먹으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항응고제 드시니까 비타민 K가 적은 채소를 드셔야 해요. 양배추, 오이, 토마토, 당근까지, 호박 이런 채소들은 괜찮아요. 과일도 사과, 배, 포도, 수박 이런 건 다 드셔도 돼요. 다만 케일, 시금치처럼 비타민 K가 많은 것만 피하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그제서야 이해가 되셨대요. 아, 모든 채소가 나쁜 게 아니라 특정 채소만 조심하면 되는 거였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강식품 드시기 전에는 꼭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제가 먹는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서 괜찮은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진료실을 나오시면서 할머니한테 그러셨대요. 여보, 나 이제 알았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건강해지려고 노력한 건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됐던 거야. 내 몸 상태를 고려 안 하고 남들한테 좋다는 것만 따라 한 거지. 할머니가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재활치료도 더 열심히 하시고 밖에도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됐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는 해야지 하시면서요. 동네 친구분들도 다시 만나시기 시작하셨어요. 야, 철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응, 좀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 천천히 걷긴 하지만요. 친구분들이 그래도 나온 거 보니까 다행이다 하시면서 반겨주셨대요. 할아버지는 그때 느끼셨대요.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걱정해주는 거였구나 하고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러셨어요. 여보, 나 이제 다른 어르신들한테 내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 말해서 다른 분들은 이러지 않게요. 할머니가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하셨어요. 지금 할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시진 못했지만 일상생활은 혼자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고 왼손도 웬만한 건 다 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요즘 하시는 일이 있어요. 동네 경로당에 가셔서 어르신들한테 본인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건강해지려고 케일 주스를 매일 먹었어요. 인터넷에서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게 저를 쓰러뜨렸어요.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왜요? 케일이 나쁜 건가요?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케일 자체는 좋은 채소예요. 하지만 저한텐 독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응고제를 먹고 있었거든요. 항응고제랑 케일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할아버지가 어르신들한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 약 먹는 분들은 새로운 건강식품 먹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확인하세요. 제가 먹는 약이랑 이거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둘째, 건강 정보는 나한테 맞는 건지 확인하세요. 남한테 좋다고 해서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약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셋째,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음식들. 할아버지가 메모지를 꺼내셔서 읽어주세요. 케일, 시금치, 근대, 청경채, 콜라드, 브로콜리, 파슬리, 쑥갓, 깻잎, 냉이. 이런 짙은 녹색 채소들은 비타민 K가 많아서 항응고제 효과를 없애요. 대신 양배추, 오이, 토마토, 당근까지, 호박 이런 건 괜찮아요. 넷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자몽 주스, 오렌지 주스는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요. 술도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위험해요. 다섯째,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요. 혈당에 좋다는 건강식품 함부로 드시면 저혈당 올 수 있어요. 특히 여주, 돼지감자 이런 거 조심하세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듣고 계시더래요. 한 할머니가 손 드시고 질문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건강식품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아니요, 먹으셔도 돼요. 다만 2가지만 지키세요. 첫째, 약 먹고 계시면 의사나 약사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둘째,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조금씩 먹으면서 몸 상태 확인하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세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하셨대요. 할아버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에 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 실수로 다른 분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은 미리 알고 조심하시면 안 그러실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할아버지한테 고마워하시고 이제는 할아버지를 찾아오세요. 철수 씨, 저 이거 먹어도 될까요? 하면서 건강식품 가져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셨어요? 하시면요. 아니요, 아직요. 그럼 먼저 물어보고 드세요 하시면서 당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신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약 드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 제발 건강식품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TV나 인터넷에서 이게 좋다고 해도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이게 내 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 꼭 물어보세요.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거나 약국 약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약 먹는데 케일 주스 먹어도 되나요? 제가 혈압약 먹는데 자몽 주스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혹시 새로운 건강식품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몸에 이상이 생기시면요. 어지럽거나 두통이 오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런 증상 있으시면요. 바로 그 식품 중단하시고 병원 가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넘기시면 안 돼요.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큰일 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 드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음식들 정리해 드릴게요. 항응고제 와파린 드시는 분들. 피해야 할 음식 케일, 시금치, 근대, 청경채, 브로콜리, 파슬리, 쑥갓, 깻잎, 냉이. 괜찮은 음식 양배추, 오이, 토마토, 당근까지, 호박, 사과, 배, 포도. 혈압약 드시는 분들. 피해야 할 음식 자몽, 오렌지 주스, 술. 조심할 음식 감초, 인삼, 홍삼 혈압 올릴 수 있음. 당뇨약 드시는 분들. 조심할 음식 여주, 돼지감자, 알로에 저혈당 위험. 피해야 할 음식 술, 저혈당 위험. 여러분, 이 정보 꼭 기억하시고요.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약 먹으면 건강식품 함부로 먹으면 안 된대. 꼭 의사한테 물어봐 이렇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